인사드리겠습니다. 스타마스터 이대용 인사드립니다. 네, 아유, 네, 진정해 주세요. 저 누군지 모르는 분이세요. 네, 그러세요. 감사합니다. 6개월 만에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작년 11월 달에 마지막으로 강의를 한 것 같은데, 그때 사회적 거리가 아직 풀리질 않아서 듬성듬성 앉아 계셨어요. 근데 6개월 만에 일요일 강의를 제가 처음 왔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지금 여기 뒤에 끝까지 지금 300석이 다 차 있고 밖에 지금 못 들어오신 분들도 참 많으시고요. 유튜브랑 줌으로 시청하시는 분들도 한 1000명 가까이가 지금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온라인에서 지금 보시는 분들도 진심으로 환영을 하고요. 사업이 저만 안 되나 봐요. 전 내일 월요일 날 이곳에서 라이브 미팅이 있는데 저는 한 30명밖에 안 오는데 여기 300명이 지금 앉아 있는 걸 보고 제가 지금 놀랐어요. 어찌됐든 간에 그 여러분들 제가 지금 그 미용실에 가서 머리하고 왔거든요. 잘 된 것 같나요? 근데 그 롯데월드몰에서 이렇게 머리를 항상 하는데 지금 아침에 제가 11시에 갔을 때도 주차할 데가 없어서 막 난리예요. 그러니까 다들 지금 이제 엔데믹이 되다 보니까 보복 소비를 하시랴 아니면은 지금 뭐 쇼핑 다니시랴 뭐 해외여행 가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놀러 다니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그런 와중에도 뭘 하러 오셨죠? 예, 애터미를 알아보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자신에 좀 큰 박수 치셨으면 좋겠어요. 애프터 코로나가 되고 지금 놀 때가 아니라는 거 다 아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지금 알아보시기 위해서 지금 밖으로 나가셔야 될 때도 이 안에 오셔서 지금 듣고 계시는 건데 저도 오늘 그거에 맞게끔 강의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제 소개를 드릴 텐데 저는 올해 41살이고요. 애터미를 한 지는 13년 차가 됐습니다. 그래서 왜요? 왜요? 그래서 제가 20대, 30대, 40대를 다 애터미에서 보냈고요. 원래 이 전에 했었던 일을 했었던 게 아니라 영화 제작사에서 일을 했어요. 최근에 여러분들 제 나이 또래이신 분들은 좀 잘 아실 텐데 싸이월드 아시나요? 그 싸이월드가 최근에 부활이 되면서 제가 20년 전에 그 촬영장에서 찍었던 사진들이 막 다 복구가 됐어요. 그래서 잠깐 좀 보여드릴 텐데 PPT 띄워주시겠어요? 저 왼쪽에 있는 저 꼬마 아이, 예, 유승우 씨예요. 맞아요. 20년 전에 그 뒤에 있는 사람이 이제 저고요. 촬영장에서 참 그때 촉망받던 아이였기 때문에 제가 사진 한 장 찍자 해서 찍었던 건데 지금은 어떻게 됐죠? 어마어마한 대스타가 됐죠. SM 소속이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이유리 씨예요. 이유리 씨는 이때 신인이셨어요. 그래서 딱 찍었는데 너무 이쁘신 분이셔서 제 표정이 지금 얼어있는 거 보이시죠? 그 밑에는 누군지 아시나요? 예, 이동욱 씨입니다. 그래서 드라마 촬영팀에서 제가 카메라 팀으로 있을 때 찍었던 거고, 오른쪽에 한석규 씨, 제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때 찍었던 사진이고, 그러니까 오른쪽 하단은 탁재훈 씨입니다. 가문의 영광 시리즈 찍었을 때였는데 겉으로 보이기에는 이렇게 화려해 보이지만 사실 영화판이 예술계 쪽이 대표적으로 열정페이로 유명해요. 그러니까 한 달 내내 24시간을 출장을 가서 일을 해도 15만 원, 20만 원밖에 주지를 않아요. 그것도 영화가 개봉했을 때 얘기예요. 개봉 못하면 주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촬영 감독 시켜줄게, 조명 감독 시켜줄게, 제작 감독 시켜줄게, 너 프로듀서 만들어줄게. 저는 제작자가 되는 게 꿈이었었거든요. 참고서 그냥 일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저는 여자친구도 영화판에서 만났어요. 그 촬영팀 막내였는데 걔는 15만 원도 못 벌어. 그래서 둘이 사귀니까 주변에서 야, 영화 스태끼리 사귀는 건 재앙이니까 그러지 말래. 밖에 나가서 돈 많은 여자를 찾으라 그러더라고요. 근데도 너무 사랑해서 둘이서 이제 그 연애를 했고요. 저희 집에는 뭐 그거보다도 더 큰 재앙이 저희 아버지예요. 이 다음에 이제 강의를 하실 분이죠. 평생을 다단계만 하셨어요. 17년 반 동안 다단계만 하셨고 다시는 다단계를 안 하신다 그러셨던 분이 갑자기 애터미라는 거를 마지막으로 해보고 싶다 그래서 그게 이 종로센터 5층에서 조그만 사무실에서 시작이 됐는데 그거를 말리려고 제가 나왔다가 어느 순간에 이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여기를 제가 처음 그 2010년도 1월에 나왔을 때 애터미가 나쁜 거 딱 한 가지만 이유를 대면 그만두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하고 좀 다르게 부정적으로 알아보려고 이거를 그 나쁜 거를 찾아내려고 이제 나왔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종로 3가를 계속 오니까 그 여자친구가 지금의 와이프죠. 물어봐요. 오빠 요새 왜 자꾸 충무로를 안 가고 종로 3가를 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헤어질 각오를 하고 제가 사실은 내가 아버지가 하는 걸 요새 알아보고 있는데 너 혹시 네트워크 마케팅이 뭔지 아니? 그랬더니
헤어지자 그러는 게 아니고 활짝 웃으면서 오빠 그거 나쁜 거 아니야 그래요. 제가요 다단계를 할 팔자였나 봐요. 우리 부모님은 아메이를 12년째 하고 계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양가가 나중에 상견례를 할 때도 그 장인 장모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서로 상대방의 다단계에 대해서 비난하지 맙시다 하고 만났어요. 어쨌든 상견례가 잘 됐고 지금은 이제 저희 장인 장모님도 애터미에서 전폭적으로 저를 도와주시고 계시는데 어쨌든 간에 미리 알고 오셨겠지만 저희 집안은 모두 애터미로 성공을 했어요. 지금 최고 직급자 임페리얼 12분 계시는데 그중에 2분이 이제 저희 아버지하고 고모가 되시고 저도 리더스 클럽으로 이제 애터미에서는 억대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13년 동안 그렇게 해온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니네 집안이 혹시 뭐 DNA가 무슨 다단계 그런 DNA가 있는 거 아니냐 근데 그런 DNA는 없고 제일 재밌는 건 뭐냐면 아버지, 저, 고모 다 일을 하는 스타일이 틀려요. 아버지는 그냥 무조건 다단계가 최고라고 해서 달려가셨던 분이고 저희 고모는 아시다시피 쌈딱이시고 저는 굉장히 젊다 보니까 부정적인 마인드가 있었고 하지만 셋 다 어떻게 됐죠? 예, 성공을 했다라는 거는 저희 집안이 사실 특별한 유전자가 있는 게 아니고요. 이 회사를 창업하신 박한길 회장님의 이 애터미 안에 그 시스템이 뭔가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최근에 자산 시장이 어떻게 됐죠? 엄청나게 폭락을 했죠. 미국이 이제 그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라고 하면서 물가를 잡겠다라고 해서 긴축을 시작을 했죠. 금리를 막 올리기 시작을 했는데 금리 올렸는데 물가가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히죠. 앞으로 3년은 안 잡힌다라고 해요. 그 다음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가상화폐는 엄청난 사고를 쳤죠. 가상화폐는 우리랑 상관도 없는데 다 다단계 사기라 그러면 또 우리를 또 들먹이면서 욕을 하고 있죠. 이 업계를. 참 그게 안타까워요. 그리고 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전쟁을 하면서 이제 이제 그 뭐라 그러죠? 이제 식량과 에너지를 이제 또 무기화하기 시작을 했죠. 자, 근데 이 코로나 2020년도하고 2021년도를 그 통해 오면서 아까 회장님 강의를 들으셨겠지만 아까 회장님 뭐라 그러셨는지 아시죠? 일반 유통하고 경쟁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미래형으로 말씀을 하셨죠. 근데 이 코로나 2년 동안 지나오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동안은 외부에 특별하게 어려움이 없었어요. 근데 이 코로나 2년 동안 어떻게 됐죠? 동네 구멍가게부터 대기업까지 모두가 타격을 입었죠. 그래서 이 2년 동안에 사실 애터미가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 앞으로도 어떻게 해나갈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적표가 나온 거예요, 이제. 자, 이 2년 동안에 성장한 기업들이 대표적으로 어떤 기업들이죠? 없어진 기업들도 많지만 성장한 기업들도 있죠. 몇 차 산업혁명이죠? 4차 산업혁명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다 살아남았죠. 특히 이제 온라인 쇼핑몰 같은 경우.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잘 오신 건 뭐냐면 이제 얼마 전이에요. 4월 달에 금융감독원에서 드디어 4월 달 애터미 이제 감사 보고서가 올라왔죠. 그래서 국내 매출액을 포함한 거, 해외 매출액을 포함한 감사 보고서 2개가 다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상 플랜을 시작하기 전에 회장님이 너무 지금 가슴 뛰게 강의해 주셨죠. 13년째 들어도 가슴이 뛰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지금 사실인지 아닌지를 먼저 점검을 하고 가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네, PPT. 애터미 이제 코로나 팬데믹 2020년도하고 21년도를 어떻게 보내왔는지 여러분들이 과연 시간을 투자하실 만한 기업인지를 좀 체크를 할 텐데 손익계산서 2021년, 2022년 13기 왼쪽에 있는 게 13기고 오른쪽에 있는 게 12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비교를 하면서 볼 수가 있는 건데 자, 첫 번째 상품 매출액 어떻게 됐죠? 1조 4천억으로 전년도보다 7%가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시기에도 어떻게 됐다? 상승을 했다라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고 상품 매출 원가율 46.7%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거는 전문가마다 좀 얘기가 틀려요. 저 원가율을 어떻게 해야 되죠? 낮춰서 회사가 이익을 많이 가져가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반면에 저희 회사는 어떤 입장이냐면 우리 회사가 물건을 생산을 거의 안 하죠. 오로 빼고는. 그러다 보니까 저 원가율을 너무 낮추게 되면 어떻게 되죠? 지금도 좋은 제품을 싸게 팔고 있는데 제품의 질에 문제가 되거나 아니면 협력업체에 갑질을 하게 되죠.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이렇게 매출 원가율이 준수한데 제품의 가격이 어떻죠? 싸고 좋아요. 그러니까 뭘 아셔야 되는 거냐면 애터미의 이런 기초 체력, 이런 기본적인 이런 펀더멘탈이 무너지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 매출 총이익. 네, 4천억을 하고 있죠. 퍼센테이지로 따지면은 28%의 높은 수익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판매 관리비는 19.2%로 굉장히 업계 평균 30% 이상이나 40% 하는 업체들이 많은데 판관비도 굉장히 낮아져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유동자산 1년 안에 재산화할 수 있는 이 처분해서 재산화할 수 있는 자산 이거는 보통 150%가 넘으면은 굉장히 준수한 기업으로 봐요. 150% 이상이면. 근데 애터미는 부채 대비 유동자산이 몇 프로죠? 328%예요. 그러니까 엄청나다라는 거죠. 회사가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채 비율. 이 부채 비율을 보고 어떤 분들은 애터미 왜 빚이 늘었어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굉장히 아마추어 같은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부채는 위에 보면 자산이 어떻게 됐죠? 제 거 사진 치워주시겠어요? 예. 자산이 6,600억에서 2020년에 6,600억에서 2021년에 어떻게 됐죠? 8,000억이 돼버렸어요. 자산이 1,400억이 늘었어. 그래서 사실은 빚이 어떻게 된 거냐면요. 23%에서 코로나 시기에 7.7%가 어떻게 됐어요? 빚을 갚아 나간 거예요. 이 부채 비율이 16%라고 나와 있죠. 일반적인 기업은 100%까지가 괜찮다라고 봐요. 선진국에서는 200% 이하면 됩니다. 근데 100%, 200%가 아니라 몇 프로라고요? 16%예요. 아까 유동자산이 이거 대비해서 300%가 넘는다는 얘기는 완전히 거의 초인류 기업이라고 보셔도 무방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부 얼마 했는지 볼까요? 전년도 85억에서 전전년도 85억에서 전년도 2021년도 230억을 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컴패션에 애터미가 1,000만 불 기부한 거 아시죠? 그게 이제 반영이 된 건데 이거 하나를 좀 알려드릴게요. 요새는 ESG 경영이라 그래서 회사가 잘 되는 기업은 사회적인 책임도 다 해야 되죠. 아까 매출, 상품 매출 원가율을 보셨겠지만 이제 뭐 협력업체들한테도 애터미가 잘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모두 잘하고 있죠. 기부도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업계 총 기부 금액이 나왔죠. 업계 몇 억이었죠?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보도가 됐는데. 업계 총 기부 금액이 250억이래요. 근데 애터미가 몇 억 하고 있죠? 235억을 해. 업계에서요 92%를 애터미가 다 내고 나머지 업체들이 8% 했대요.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자, 이제는 다음에 이제 제가 글로벌 이제 통합 매출액입니다. 금융감독원 자료고요. 자, 볼게요. 매출액은 1조 얼마죠? 9천억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얼마로 알고 계시죠? 2조 2천억이죠. 그 왜 그러냐면 부가세는 매출에 잡히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이 부가세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2조 2천억이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거짓말한 게 아니다라는 거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애출 애누리는 회원 수당입니다. 애터미가 전 세계 회원들한테 수당을 어떻게 풀어줬느냐인데 보시게 되면 5,300억에서 7,104억. 그러니까 무려 1,800억 원의 수당을 코로나 시기에 더 줬다라는 얘기죠. 자, 그럼 이런 회사에서 일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코로나 시기에 성적표가 지금 나오고 있죠. 자, 이거는 이제 나이스 신용평가 회사에서 애터미와 유사한 동종업계의 순위를 나타낸 겁니다. 1위 어디죠? 아이고, CJ 올리브영이죠. 그렇죠? 제가 약간 안타까운 게 뭐냐면 애터미를 화장품군으로 분류를 했을 때 이 데이터가 나와요. 2위가 어디죠? 애터미죠. 3위가 어디죠? 샤넬이죠. 4위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P&G 그룹이고요. 여 밑에 8위에 보면 이니스프리가 되어 있습니다.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자료를 보고 밖에 나가셔서 애터미가 샤넬을 이겼다 그러시면 안 돼요. 저는 좀 보수적이라 그랬죠. 왜냐하면 애터미의 매출액은 건강기능식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비교를 하지 마세요. 차라리 이제 뭐 P&G 그룹이나 이런 데는 생필품으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회사이기 때문에 비교를 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데이터 2020년도 데이터인데 이 데이터에서 여러분들이 좀 느끼셔야 될 건 뭐냐면 애터미가 일반적인 기업하고 이렇게 신용평가회사에서 어떻게 하고 있죠 지금? 비교를 하고 있구나라는 걸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따가 뒤에는 일반 유통기업하고도 좀 비교를 해드릴게요. 자, 이제 나이스 신용평가 회사에서 애터미를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활동성을 갖고 평가를 한 거예요. 애터미가 2020년도 코로나가 터진 첫 해에 대상 기업은 애터미입니다. 한국은행의 업종 평균은 전부 다 마이너스 0점, 마이너스대로 떨어졌어요. 근데 애터미는 어떻게 됐죠? 증가율이 28%예요, 지금. 영업이익 증가율 22%를 했는데 업종 평균은 아예 데이터가 나오질 않았어요. 그 다음에 총 자본 순이익률
보이시죠? 23%. 그 다음에 매출액 순이익률 14%. 이 옆에 한국은행 평균을 보시게 되면은 다 대충 애터미가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를 느낌이 오실 거예요. 그 다음에 차입금 의존도. 차입금에 의존하는 이 의존도는 아예 빵이에요, 빵. 자체적으로 알아서 잘 하고 있다라는 건데 일반적인 한국은행 평균은 26%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애터미의 총 인재 성적표가 나왔어요. 2021년도와 2020년도의 애터미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냐면 매출 원가율은 46%로 거의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출 총이익률은 이 코로나 시기에 28%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판매 관리 비율 19%. 업계가 보통 30% 후반에서 40%를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굉장히 지금 잘하고 있다는 거 아실 수 있겠죠. 영업이익률 어떻게 돼 있죠? 빨간색으로 해놓은 이유가 있어요. 잘 보세요. 9.1%를 하고 있죠. 매출액 순이익률 10%, 부채 비율 16%로 더 나쁜 거는 줄였습니다. 유동 비율은 좋은 건 더 올라갔고요. 일반 기업하고 이제 보겠습니다. 제 거 사진 빼주세요. 이마트 24조 9,300억 하고 있죠. 우리나라 유통업계의 최강자입니다. 그런데 이마트의 재무제표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지 아세요? 이마트 대형마트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마트 전국에 있는 전지점, 스타필드의 전국에 있는 전지점, 이마트 24, 5,800개의 편의점, 그 다음에 이마트 에브리데이 슈퍼마켓, SSG 홈쇼핑, 그 다음에 호텔, 레저를 다 합했을 때 얼마라고요? 24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24조를 했는데 영업이익이 얼마죠? 3,156억 원이에요. 계산기로 뚜르기시면 영업이익률이 얼마다? 1.2%입니다. 근데 애터미 영업이익률이 얼마죠? 9.1%예요. 바보가 아니라면 내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이마트에 투자해야 될까요? 애터미에 투자해야 될까요? 근데 애터미에 여러분 돈 투자하시라는 게 아니라 생필품 살 돈,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시간 정도를 투자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9배 더 수익이 나는데 왜 이마트에 투자를 하냐라는 거죠. 그렇죠? 자, 밑에 롯데마트 괄호 쳐져 있죠. 무슨 뜻일까요? 손실이 됐다라는 겁니다. 코로나 시기에 롯데마트는 안타깝게 손실이 났어요. 자, 그 다음에 백화점. 이제 애터미의 글로벌 매출액은 백화점 정도 수준에 와 있다라는 거를 처음엔 보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백화점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3,490억 롯데백화점이 했죠. 보통 백화점은 매장을 임대를 하기 때문에 수익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보통 15%에서 한 20% 정도 한 달을 볼 수가 있을 거고, 밑에 편의점 매출 어떻죠? 다 엄청나죠? 그런데 편의점은 대부분 영업이익률을 보시게 되면 GS25 3% 정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CU가 2%, 세븐일레븐 0.02%입니다. 다 애터미보다 못해요. 특히 세븐일레븐은 모기업이 외국에 있기 때문에 외국에 로열티를 줘야 돼서 굉장히 낮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애터미 어때요? 잘했나요? 네. 이거 다 신용평가회사에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영업이익률 뭐 보시면 알겠지만. 자, 그래서 신용평가회사에서는 애터미 등급을 2021년도 4월에 몇 점을 줬냐? 제일 왼쪽에 나와 있죠. A 플러스 등급을 줬고 현금 흐름은 CF2로 양호를 줬습니다. 이마트, 이마트, 롯데쇼핑, 홈플러스, 신세계, 현대백화점 전부 다 우수한 기업들이에요. 특히 이제 뭐 홈플러스는 애터미보다 한 단급이 낮은 A-를 받았는데 재미있는 거는 경영을 얼마나 잘하고 있냐면 현금 흐름 등급 보면은 CF3 모든 업체가 애터미보다 현금 흐름 등급은 한 단계가 낮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 기존 다단계 회사하고 비교를 하고 있어요. 일반 유통업체하고 비교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제도 이용하셨고 오늘도 이용하셨고 내일도 이용하실 일반 유통하고 지금 비교를 하고 있다는 거를 계속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쿠팡하고 마켓컬리 같은 회사하고 비교 안 하세요? 그래요. 비교를 하실 필요가 없어요. 사실 왜 그러냐면 전부 다 영업 손실을 내고 있어요. 쿠팡은 뭐 마이너스 1조 2021년도에, 마켓컬리 지금 요 데이터에 2021년도밖에 없지만 2021년도에 마켓컬리도 1조가 넘었습니다. 그렇지만 영업 손실을 냈죠. 왜 그렇죠? 왜 쟤네들 이렇게 손실이 날까요? 장사 잘 되는데. 빠른 배송 때문에 그래요. 새벽 배송 때문에. 전담 배송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애터미가 전담 배송을 못해서가 아니라요. 그걸 하게 되면 엄청난 손실이 나죠. 만약에 우리들한테 수당 안 준다 그러면 하죠, 그거를. 그래서 그 때를 본 거예요, 때를. 근데 그 전담 배송을 이제 서울 지역하고 전국이지만 어떻게 하고 있죠? 시작하고 있죠. 전 잠실에 사는데 이제 해요, 저희 동네. 근데 중요한 건 뭐죠? 이거를 준비해오는 동안의 성적표라고요, 이 앞에 게. 손실 났어요, 안 났어요?
안 났어요. 사실 상대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전담 배송도 하고 있는데 매출액이 2조 2천억으로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 중요한 거는 직판업계 탑 10 기업에 애터미가 드디어 우리나라 회사로는 처음으로 들어갔죠. 네. CCM 인증 기업 아무도 국내 업체 중에선 들어가 있는 회사가 없는데 우리 애터미가 2번 연속으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죠? 3억 불 수출 탑도 작년에 탔습니다. 그래서 회장님이 얘기하신 다단계 업체와 경쟁을 하지 않고 기존 대형마트랑 백화점하고 경쟁을 하겠다라는 이 얘기, 저 끝에가 하겠습니다라고 미래형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제가 13년 내내 본 거예요. 저런 날이 올까? 근데 지금 어떻게 됐죠? 코로나 시기에 경쟁은 우리가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고 있습니다로 이제 바꿔야 되는 거겠죠. 우리 회장님한테 한번 박수 쳐드릴까요? 네, 그래서 좀 시간을 앞에 여기 썼는데, 최근에 21세기 북스에서 요 책이 나왔어요. 저 어제 받았거든요. 애터미에서 준 게 아니고요. 21세기 북스에서 이렇게 한 권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읽어봤는데, 이런 경영지표나 애터미가 왜 이렇게 잘 되지라는 걸 알고 싶으시다 그러면 요 책 한번 꼭 사보세요. 저는 이제 한 100페이지 정도까지밖에 못 읽었는데 너무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화여대 윤정규 교수님께서 저 리더십에 관한 책을 좀 몇 권 읽었었는데, 요 책을 보니까 초뷰화, 그러니까 이제 변동성, 불확실성, 모호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복잡성, 이런 것들에 대한 앞글자를 따서 뷰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엄청난 변동성이 있는 시장에서도 애터미가 성공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써놨어요. 저는 이거를 보면서 약간 애터미의 보상 플랜의 바이너리 구조에 대해서도 리더들이 어떻게 자세를 잡아야 되는지 그런 것까지 이렇게 리더십에 대해서 언급하신 거를 보고 좀 놀랐는데, 요런 책도 지금 21세기 북스에 다음 주에 이제 출간이 돼요. 그냥 관심 있으시면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제부터는 회장님 얘기한 거 강의도 잘하셨는데 애터미 성적표도 준수하다. 그럼 이제 보상 플랜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보셔야겠죠. 그래서 보상 플랜을 좀 보기 전에 근거가 있죠.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애터미는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보상 플랜을 풀어주겠다라고 해도 나라의 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 법이 뭐냐면 이렇게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률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복잡하게 써져 있는데, 저 얘기가 부가세를 포함해서 회사 총 매출액의 몇 프로? 이 35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거를 회사가 이제 홈페이지에 뭐라고 적어놨냐면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거구나. 애터미하고 아자몰에서 여러분들이 물건을 쇼핑을 하시게 되면 우리 회원가입비 있어요, 없어요? 없죠. 무료 회원가입을 하시고 회원이 글로벌로 늘어나게 되면 35% 당연히 늘어나겠죠. 그걸 어떻게 풀어주느냐, 이게 바로 다단계 보상 플랜이에요. 회사가 뭐라고 해놨죠? 요 회사 매출액의 35%를 어떻게 풀어준다? 이러니까 이제 헷갈려 하시는 거예요. 회사 매출액의 35%가 법으로 정해놨는데, 이거를 회사 총 매출 PV의 70%로 바꿔서 변환을 해서 계산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포인트는 뭐죠? 대형마트나 슈퍼마켓이나 집 앞에 구멍가게를 가셔도 무료 회원 가입하신 다음에 제품 사시면 0.1%부터 0.5%까지 포인트 적립해 주시죠. 그거를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떤 분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왜 제품 하나 팔 때마다 얼마를 주면 되지 복잡하게 이렇게 해놨어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아셔야 될 거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애터미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 혼자 잘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럼 자꾸 수당이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혼자서 잘 파실 것 같으면 방문 판매를 가시는 게 나아요. 저도 그 세계적인 세일즈맨들의 유튜브를 보거든요. 야 근데 한 달에 많게는 몇 억부터 몇십억씩 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온전히 자기의 어떻죠? 기술이나 리더십이 뛰어나서 그러세요. 근데 우리 대부분은 어떻죠? 그러지를 못해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이 있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들이 생필품만 바꿔 쓰더라도 그거를 소비자 그룹을 형성하면 어떻게 해주겠다? 돈을? 수당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비자 그룹에 따라서 수당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포인트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렇지만 법은 어떻죠? 35% 넘을 수 있다 없다? 없다를 하셔야 돼요. 가끔 어떤 분들이 저한테 와서 이래요. 박한길 회장님 정말 대단하시죠. 그런데 우리 회장님은 박한길 회장님보다 30%가 더 뛰어나요. 그래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면 자기네 회사는 포인트에, 자기네 회사 회장님 포인트에 몇 프로? 100%를 준대. 그래서 30%가 더 뛰어나대. 말장난이죠. 70%를 주던 100%를 주던 회사 매출액의 몇 프로 이상은 나라법으로 줄 수가 없다? 30%는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70%를 어떻게 풀어놨는지를 보면 그 회사 CEO의 마인드가 밑에 있는 사람들을 배려를 했는지 아니면 위에 있는 사람들만 줄지 그걸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보상 플랜의 70% 구성이 후원 수당의 44%, 직급 수당의 20%, 교육 수당의 6%가 돼 있는데 어디에 제일 많죠? 후원 수당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할 수가 없죠. 박한길 회장이라는 분은 후원 수당에 제일 관심이 많구나, 여기에 배려를 많이 해놨구나라는 걸 보고 이거를 한번 집중적으로 파헤쳐 볼게요. 자, 우리 다단계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이 어려운 말을 좀 쓰시더라고요. 바이너리 구조다, 가입비, 진입비가 없다, 무한 단계로 인정해준다, 무한 단계 누적해준다, 글로벌 언마케팅이다, 상한선이다, 상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냥 제 사례를 들어서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좌우로 두 줄로 이렇게 회사가, 자, 바이너리란 얘기는 뭐죠? 나로부터 시작해서 몇 줄? 나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바이너리 두 줄이란 뜻이에요. 저 초벽화 시대 저 책에도 이 바이너리가 왜 그 우수한지에 대해서 나오지만 두 줄로 내려가는데 인원 제한이 있다 없다? 없어요. 만약에 이렇게 인원 제한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잘하는 사람만 찾아다녀요. 잘하는 사람만. 인원 제한이 있다면. 근데 잘하는 사람은 나하고 해, 안 해? 안 해. 내가 별 볼 일 없으니까. 그래서 인원 제한이 없고 단계도 제한이 없어요. 어떤 회사는 3단계까지만 인정을 해주고 그 다음 단계로 내려가면 어떻게 해주죠? 처음에 냈던 진입비 한번 가입비 또 내세요 그래요. 아니면 3단계가 넘어가면 70%만 인정을 해줄게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애터미 가입비 있다 없다? 없어요. 단계도 제한이 없어요. 파트너가 데리고 온 사람까지도 누구한테 인정을 해준다? 나한테 인정을 해준다. 이게 글로벌로도 지금 23개국이 나가 있는데 다 나한테 인정을 해준다 안 해준다? 해준다 해요. 그런데 그럼 도대체 수당을 언제까지 주냐? 상한선이 그어져 있다 대신에. 그리고 자녀한테 모두 된다? 상속도 된다 해요. 그러면 이 좌우에 있는 매출액이 어떻게 올라오는지가 궁금하시죠? 이 그림도 회사에서 다 개보도로 여러분들이 아까 회장님이 마지막에 얘기를 하셨죠? 다 이런 거 회사가 알아서 다 여러분들 사업할 수 있게 편하게 해놨다고. 제 걸 좀 보여드릴게요. 이번 주 월요일 거예요. 저 이대용이라고 돼 있죠. 5월 16일 월요일 총 매출 건수는 395건. 좌합계 600만, 오른쪽 합계 1800만이에요. 하루에 세일즈맨이라 그러면 320 몇 건을 전 세계로 영업을 하러 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이 매출액이 어떻게 올라와 있는지까지도 다 이렇게 실시간으로 보고를 해드려요. 왼쪽에 있는 사람입니다. 회원번호랑 이런 이름은 이제 제가 개인정보라 가렸어요. 회원번호는 어떻게 됩니다? 회원 성명, 이름, 중국어로 돼 있죠. 뭐죠? 중국에서 산 물건 이렇게 돼 있어요. 비싼 포인트가 아니라 짜잘한 포인트가 모여서 이렇게 제 왼쪽 오른쪽 매출이 잡혀져 있죠. 그 다음날 거 보실게요. 17일 이날은 왼쪽은 630만인데 오른쪽이 3,900만이죠. 오른쪽이 왜 그런지 아세요? 애터미에 최근에 세미 세일즈 마스터라는 100만 원짜리 플랜이 생겼어요. 전 세계가 난리예요. 이런 100만 원의 시스템 소득을 가질 수 있다라 그러면 다 한다라 그러면서 지금 여기 보면 거의 오른쪽은 한국 사람 이름이 없어요. 다 스페니쉬 이름이죠. 중남미 사람 이름, 한국 사람 이름 가끔 있고 중국 사람도 있을 거고 여기 보면 이렇게 그림처럼 돼 있는 건 태국 사람들이에요. 이런 매출들이 다 누구한테 인정을 해준다? 나한테. 저 나라 사람들 저 몰라요. 제가 위에 있는지. 그렇다고 안 할까요? 아니에요. 자기네들도 똑같은 조건이기 때문에 한다라는 거예요. 수백 단계로 다 인정을 해준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44%의 보상 플랜은 후원 수당은 이렇게 풀려요. 맨 처음에 하루에 30만 포인트, 30만 포인트, 왼쪽 전체 30만 포인트, 오른쪽 전체 30만 포인트가 되면 오른쪽에 뭐라고 돼 있죠? 15점이라고 돼 있죠. 요 15점 뭘까요? 수당을 주는 점수예요. 수당을 주는 점수고 15점을 드리는데 중요한 거는 1점당 얼마? 4,300원에 책정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하루에 얼마? 64,500원을 드린다라고 돼 있죠. 중요한 거는 이 점수 N가라는 거 이따가 제가 조금 집중적으로 풀어드릴게요. 요새 조금 말이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 중요한 거는 초보자분들은 이걸 생각하면 되죠. 30만 포인트, 30만 포인트가 대략 얼만데? 라고 얘기를 해요. 대략 미니멈으로 따졌을 때 60만 원, 60만 원 정도예요. 그럼 얼마죠 매출액이? 120이죠.
야, 하루에 120만 원은 어떻게 해?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거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왼쪽 오른쪽 소비자 전체가 하는 거죠. 그래서 박한길 회장님이 여기에 무슨 안전장치를 걸어놨냐면, 야, 처음 시작하는 초보자가 어떻게 하루에 저걸 다 하냐. 그러니까 첫 수당을 탈 때까지는 어떻게 해줘라? 무조건 기다려줘라. 그런데 우리 대부분의 영업직이나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어떻게 하죠? 매달 월 말이 되면 마감이라고 하면서 저 다 날려버리죠. 그러니까 평범한 소비자들이 수당을 탄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수당을 탄 적이. 근데 애터미는요, 평범한 주부도 6개월이나 3개월에 한 번씩 수당을 타요. 근데 평생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다니면서 자기 수당 받아본 적 없거든. 근데 애터미는 어떻게 해준다고요? 챙겨준다고요. 그걸 2월 제도라 그래요. 제 여동생이 애터미 3년 만에 수당 탔어. 3년 만에. 그때 당시에 엔가, 요 엔가가 그때 당시는 요렇게 되면은 엔가가 조금 높았어요. 7만 원 정도를 탔어요. 그러니까 놀래서 온 거야. 대학교 다니면서 3년 동안 영양크림, 아이크림, 에센스만 지 친구하고 바꿨었거든. 그래서 오빠 이게 무슨 돈이야 하고 나한테 물으러 왔어요. 제가 잘난 척하면서 내가 너한테 보상 플랜 좀 풀어줄게 하면서 개보도 하고 마이오피스 좀 열어봐 했는데 제가 충격을 받았어. 10억대 30이 맞은 거야. 10억대 30. 그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개보도를 봤더니 지금 김성심 크라운, 조칠순 크라운, 신정인 크라운, 요 크라운 분, 그 총장님 다 이쪽에 가입돼 있어. 그 제가 너무 얼어버렸어요. 나는 아버지가 가입하라 그럴 때 고소한다고 해서 난 가입을 못 해가지고 난 나 혼자 두 줄을 막 시작하고 있었거든요. 그 제가 진짜로 닫았어. 컴퓨터 창을 닫고 너는 나랑 경쟁이니까 딴 데 가서 알아봐 그랬어요. 진짜로. 근데 얘가요, 열이 받아가지고 하루 만에 애터미 보상 플랜 독학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애터미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 왜 그랬을까요? 마지막에 상속을 본 거야. 오빠, 아빠가 왜 애터미 했어? 나 때문에 했지. 내가 영양크림, 아이크림, 에센스를 친구한테 주문받아서 아빠가 알아본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아빠 코드는 누구 거야? 내 거야. 그런 거예요. 할 말이 없었어요. 나는 막 발광했거든요. 아버지 말린다고. 그런데 제가 결혼을 해서 떡두꺼비 같은 손자를 낳았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말을 어떻게 해줘? 내 아이디 영민이 거야. 손자 거야. 라고 딱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지금은 애터미 샤론로즈 마스터가 됐어요. 5월 5일 날 어린이날에 저희 아버지가 손자 불러서 소갈비 사준다고 이렇게 불렀어요. 얘는요, 태어날 때부터 자기가 뭔진 모르는데 애터미 아이디라는 걸 받으면 부자가 된다는 걸 알아. 그 아이디를 할아버지가 준다는 것도 알아. 그래서 맨날 웃긴 게 뭐냐면 좀 약간 서운한 게 아버지 집을 가면 할머니 계시잖아요. 할머니보다 할아버지 어디 갔냐고 찾아. 이날도 소갈비 먹는데 할아버지 귀에 뭐라고 이렇게 속삭이더라고. 아마 이런 얘기가 아니었을까? 할아버지 내 아이디 잘 굴러가고 있냐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애가 아무튼 조금 이렇게 좀 영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부자 되는 건 줄 알고. 중요한 거, 글로벌로 나가기 때문에 저는 아버지랑 12년 전에 중국도 갔어요. 오픈한다고 떠들었는데 중요한 거는 중국이 저 뒤로 10년 뒤에 오픈을 했어요. 다 그만뒀을까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 그대로요. 애터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 그렇죠? 제품이 좋고 싸고 이런 보상 플랜이 없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고백하더라고. 이 중국에서 애터미가 하도 안 들어오니까 애터미 보상 플랜을 본따서 다단계 회사들이 많이 생겼대요. 그 보상 플랜만 따라서. 그래서 이 중에는 그 다단계 회사에서 최고직급까지 갔대. 임페리얼까지. 근데 어떻게 됐죠? 6개월 뒤에 다 망하더래요. 이 기업의 기본적인 좋은 제품을 싸게 팔면서 경영지표를 상회하게 만드는 그런 능력이 없다라 그러면 보상 플랜만 따라해서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중국도 갔고요. 필리핀도 가서 오픈하기 전에 이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러시아도 갔어요. 이 왼쪽에 있는 여자분이 누구냐면 제 파트너가 아니에요. 권경혜 총장님의 조카, 형제 라인이신데 자기 조카 영어 잘 가리키니까 과외 받아보라고 해서 제가 과외 받다가 말레이시아 오픈한다 그래서 제가 말레이시아 시장 도전하고 싶어서 비행기표 대주고 일당 대줘서 말레이시아 데려가서 이렇게 히잡 쓰신 분들한테 설명을 한 거예요. 사업 설명을. 근데 저는 망했어요. 말레이시아에서. 안 됐어 나는. 근데 이분이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저 끝난 다음에 개인적으로 남는 시간에 제가 애터미 좀 알리러 다녀도 될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라 그랬어요.
우버 타고 다니면서 택시기사들한테 막 명함 주더라고.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거기서 샤론 로즈가 됐어요. 제가 언젠가는 비행기 값하고 그거를 이 위에 고모이신 총장님한테 청구를 해야 되는데 아직 못하고 있어요. 태국이에요. 처음에 이렇게 초라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이렇게 인원이 많아졌죠. 이렇게 오른쪽에 인권 변호사 부부인데요. 샤론 로즈 마스터인데 이번에 그 스타 마스터를 도전을 해요. 근데 이 사람만 도전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 태국에서 제 파트너 3명이 스타 마스터가 나와요. 대단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저는 참 이렇게 소름 돋는 것 같아요. 네. 멕시코입니다. 멕시코 한 번 갔다가 고산병 때문에 다시는 안 가고 있어요. 제가 너무 지대가 높아가지고 이렇게 조그만 센터 아까 진남님이 보셨죠? 이분들이 이제 멕시코 현지에서 오픈식 했을 때 회장님하고 사진 찍었던 거고, 한국을 방문해서 제가 한정식 집에서 이렇게 식사 대접을 했던 사진입니다. 러시아 오페라 하우스 앞이죠. 러시아 시드니, 러시아랜다. 호주. 큰일 날 뻔했네. 호주의 오페라 하우스. 그 시드니에 지금 제 파트너들이 다 있고, 여기 오기 전에도 오늘 아침에 미팅한다고 이렇게 문자를 받았어요. 베트남입니다. 가슴 좀 이렇게 손가락 아픈 곳이죠. 2015년부터 계속 그 나라에서 허가를 지금 일부러 안 내줘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올해 나온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베트남에서도 알아서 이렇게 사업하면 잘해요. 오픈만 하면 참 대박이죠. 러시아입니다. 지금 갈 수가 없죠. 저는 러시아 오픈식 때 애터미 사업자분들하고 파트너도 만나러 가고, 저 테트리스에 나오는 곳이잖아요. 성 바실리스 성당. 저 앞에서 기념사진도 찍고, 애터미가 그냥 여행이에요. 모스크바에서 붉은 하사루라는 열차를 타고, 왼쪽에 계신 분은 저 김현숙 임페리얼님 아들이세요. 근데 제 스폰서예요. 그러니까 애터미에서 김현숙 임페리얼님의 스폰서는 저희 아버지인데 아들은 저의 스폰서예요. 서로 이렇게 볼모가 돼서 농담이고요. 같이 그래서 상트페테부르크까지 기차 타고 1박 2일 동안 이렇게 가서 하루 동안 가가지고 거기서 며칠 동안 이렇게 문화랑 예술의 도시더라고요. 그런 걸 구경하면서 이렇게 왔어요. 자, 이제 후원수당. 어려운 게 하나도 왜 꺼졌지? 네, 하나도 없어요. 30만 대 30만이 되면 15점. 그 다음 단계가 뭐죠? 70만 대 70만이 되면 30점. 150만 대 150만이 되면 60점. 240만 대 240만이 되면 90점. 600만 대 600만이 되면 150점. 그래서 몇 단계까지 있죠? 7단계. 5천만 대 5천만이 되면 끝이에요. 끝이라고요. 이렇게 쉽게 만들어놨지만 5천만 대 5천만이 되면 끝입니다. 더 이상 수당은 안 드려요. 하루에 129만 원이 다예요. 이거예요. 왜 그렇게 해놨죠? 이제 시작하신 여러분들을 보호해주기 위해서죠. 저희 아버지 하루 매출 보여드릴게요. 자, 안 보이시죠? 잘 제가 읽어드릴게요. 왜 이렇게 해놨냐면 숫자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5억 7천 대 17억 6천이에요. 그렇지만 5억 7천이든 17억이든 얼마만 인정해준다? 5천 대 5천. 네. 아버지가 좀 늦으신다고 시간을 좀 끌어달라고 그래도 길게 해도 되죠? 네. 그 다음 날 볼까요? 8억 3천 대 19억 9천이에요. 만약에 저 수당을요 다 인정을 해줬다 그러면 여러분들 가져갈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엔가 제도를 해놓은 거기도 한데, 이렇게 애터미의 보상 플랜은 아무렇지도 않게 허접하게 짠 것 같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위로 가면 위로 갈수록 어떻게 되죠? 수당이 점점 줄어듭니다. 30만 대 30만에 수당 점수를 15점을 배점을 해놨는데 5천 대 5천은 밑에 보면 166배 매출이 일어났어요. 그럼 수당 점수도 어떻게 되죠? 166배를 줘야 되는데 20배밖에 안 줬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사람들은,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하루에 1,000만 원씩 수당을 타야 돼요. 근데 90%를 깎아서 얼마를 줬다? 129만 원 준 거예요. 실질적으로 박한길 회장님하고 저희 아버지가 2번을 저것 때문에 의견 충돌이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랬대요. 회장님, 1억 대 1억도 좀 만들어주시면 안 돼요? 그랬대요. 그때 회장님이 뭐라 그랬을까요? 집 근처 교회 가서 전도하세요. 그런 거예요. 안 나오셔도 됩니다. 더 이상 만들 생각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그럼 박한길 회장님한테 한번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개인적으로 저희 아버지한테는 정말 안 됐지만 저는 아직 5천 대 5천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해줘야 되거든요, 저는. 자, 중요한 건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엔가를 한번 볼게요. 실질적으로 이 엔가는 지금
4천 아까 300원이라고 그랬는데 요새는 한 3,900원대로 떨어졌어요. 그죠? 그래서 요새 엔가는 어떻죠? 5만 8천 원 정도를 받으실 겁니다. 이거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이것 때문에 막 좌절하시는 분이 계세요. 엔가는 다시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당분간 안 올라갑니다. 그게 제 결론이에요. 이 영상 밑에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좀 달아주세요. 왜 그러냐면 애터미를 하는 13년 동안 단 한 번도 엔가가 뒤로 올라간 적은 없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런지를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사업가가 될 거고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게 계속 떨어진다 그러면 우리 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아마 저는 제 아들이 물려받을 때까지는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이유를 설명을 드릴게요. 엔가가 어떻게 책정이 되냐면 이렇게 책정이 돼요. 그냥 가상의 애터미 3개라고 볼게요. 3명의 회원밖에 없어요. 각각 3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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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만에서 15점의 이 수당을 맞았다라고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아까 들으셨죠? 요 총 매출 PB에서 180만이죠. 다 합치면 곱하기 몇 프로죠? 후원수당? 44%를 하면 79만 2천 원이 나와요. 79만 2천 원이 나왔는데 수당 점수를 15점, 15점, 15점을 받았으니까 몇 점이죠? 45점으로 나누면 1점당 엔가가 이제 정해졌어요. 얼마죠? 17,600원인 거예요. 1점당. 그러니까 15점 맞은 사람들한테 다 곱해주면 이날 하루는 26만 4천 원이 됐어요. 자, 그런데 다른 경우가 있겠죠.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를 한번 볼게요. 이렇게 중간에 저희 아버지 같이 잘하는 사람이 나타났어. 30대 30만, 30대 30, 60대 60, 30대 30. 그렇지만 30만 다음이 단계가 어떻게 되죠? 70만이죠. 그러니까 70만은 안 됐기 때문에 이 사람도 안타깝지만 30만으로 인정을 받아서 15점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저희 아버지가 5억대 19억이 되더라도 5천만만 인정해 주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운데 있는 사람이 이더고 임페리얼이라고 볼게요. 그럼 이분이 열받겠죠. 야, 왜 내 수당을 회사 가져가 이럴 거예요. 근데 회사가 가져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다 더합니다. 그래서 이날은 240만 포인트의 회사 매출이 일어났어요. 이 가운데 있는 사람 때문에. 그래서 44%를 똑같이 더하면 이날은 후원 수당을 105만 원을 풀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45점으로 나누면 엔가가 어떻게 됐죠? 올라갔죠. 올라갔어, 엔가가. 그래서 다 더했더니 이날은 똑같은 수당 점수인데 점수가 어떻게 됐죠? 올라간 거예요. 만약에 저희 아버지가 요구한 대로 CEO가 잘 몰라, 네트워크 마케팅을. 그래서 최고직급자가 말한 대로 1억대 1억 구간도 만들고 2억대 2억 구간도 만들어 버렸어. 그럼 이 수당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아마 지금보다 더 바닥을 쳤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타사랑 애터미가 똑같은 포인트를 했을 때 주는 수당이 더 높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렇게만 됐으면 좋겠는데 왜 그럼 수당 지금 엔가가 떨어지느냐라는 거예요. 엔가가 하락하는 이유는 대여섯 가지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고려해야 될 상황을 한 2가지로 좀 압축을 해볼게요. 첫 번째예요. 회사 매출액 상승하고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엔가가 떨어져. 이유가 왜 그럴까요? 수당을 받는 사람이 더 많은 거야. 이거는요, 악재가 아니라 뭐죠? 여러분들이 제발 비즈니스적인 사업가 마인드를 가지고 미래를 보세요. 나쁜 악재가 아니죠. 근데 악재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요. 수당을 받는 회원보다 매출의 하락 속도가 너무 빨라. 그럴 경우에 엔가가 어떻게 되죠? 떨어져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죠?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왜 처음에 제가 성적표를 보여줬죠? 회사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상승하고 있어요. 시간만 있었으면 제가 오늘 해외 매출 지사의 재무제표 다 보여드리고 싶어요. 인도네시아 136% 성장, 홍콩 거의 200% 성장했죠. 러시아 96% 성장했어요. 중국이 4,400억을 했는데 중국 혼자서 해외 지사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요. 전 지사가 130%부터 200%까지 다 성장을 했어요. 골고루. 그러니까 만약에 글로벌로 다 여러분들한테 수당 인정해 준다 그랬죠. 매출. 회사 1번의 경우인가요? 2번의 경우인가요? 지금 애터미가 1번의 경우라는 거 알면은 속상해하지 마세요. 회사 매출 속도가 빨라서 그래요. 그거보다 사람들이 수당 어떻게 하고 있죠? 너무 많이 타는 거야. 근데 이게 나쁜 게 아니라고요. 자, 2010년도에 제가 애터미를 시작할 때요. 엔가 얼마였을까요? 저 2010년도에 아랍으로 나왔잖아요. 7만 5천 원이었어요. 이때 제가 그때 기억하기 7만 5천 원인데 여러분들 이게 13년 동안 단계적으로 엔가 어떻게 됐죠?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단계적으로 떨어져요. 2013년 엔가
지금 얼마죠? 거의 한 58,000원 정도 나오죠. 13년 동안 17,000원 떨어졌어요. 1년 평균 1,300원씩 떨어졌어. 근데 이게 못할 사업이에요? 자, 어떤 사람은 엔가가 떨어지는 거에 맞춰서 나도 수당이 떨어져요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엔가가 떨어지는데 수당이 자꾸 이 떨어지는 시기에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 왜 그렇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방파매가 아니라고요. 내 밑에 소비자 그룹이 수당을 타는 사람이 많아졌죠. 지금 아까 저 결과대로 따지면. 그런 사람이 내 조직에서 많아진다 그럼 나는 수당, 후원 수당이 어떻게 되죠? 한 단계씩 올라가니까 안 떨어지는 거예요. 저희 가족들 보고 엔가 75,000원인 때로 다시 돌아갈래 그럼 돌아갈까요? 안 돌아갈까요? 우리는 안 돌아가죠. 이때 되게 외로웠거든 나도. 나 혼자서 수당 맞았거든요. 한 달에 수당 한 번도 못 한 적도 있었어. 이 75,000원 받아요. 한 달에 뭐 15만 원 탄 적도 있거든요. 근데 엔가는 없지만 나 혼자 수당 타니까 수당이 별로 안 되잖아. 엔가가 떨어질 때 뭘 해야 되죠? 수당을 맞는 내 파트너의 소비자 그룹을 늘려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회사가 계속 경영 지표라든지 뭔가가 좋아지고 있다는 신호예요. 이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랬어요. 애터미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해야 돼요. 제발 이런 자산소득, 그러니까 직업이 아니라 시스템 소득을 여러분들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이런 걸 자꾸 뭐 고민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언제 올라갈까요? 그래요. 속으로는 안 올라갈걸? 속으로는? 계속 떨어질 건데. 자, 그럼 엔가가 올라갈 때가 있겠죠. 언제 올라갈까요? 언제 올라갈까요? 제가 예상하건데 올해 11월 달에요. 유럽 총본부가 오픈하죠. 제가 보기엔 유럽 총본부 독일에 생겨요. 그럼 다 올려요. 다. 그 다음에 이제 아프리카 대륙 하나 남거든요. 유럽 정도가 거의 안정권이 들어서면 지금 같은 애터미 한국처럼 안정권이 들어서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엔가가 다시 올라갈 것 같아요. 왜 그렇죠? 이제 거의 전 세계의 매출액이 안정권에 접어들죠. 그럼 애터미를 한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그때는 아까 회장님 마지막에 얘기하셨죠. 사람들이 욕할 때 뭐 하라고요? 하라는 얘기가 지금 이 얘기인 거예요. 다 이제 애터미 알아. 집집마다 애터미 지금 한국도 치약신소 쓰고 있죠. 애터미 뭔지 모르는데 쓰고는 있어요. 이런 시기가 되잖아요. 그럼 이제 수당을 맞는 회원들이 거의 그 사람들이야. 근데 회사 매출액은 계속 제품을 추가할 때마다 올라가. 조금씩. 그럼 어떻게 되죠? 엔가가 그때서야 다시 뒤로 갈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땐 제 아들 때나 됐을 때가 아닌가.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어떤 그래프 타실래요? 이거 같이 하락하고 있다는 사람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자기 계속 수당이 떨어지고 있대. 이 사람은 100%로 자기 혼자서 계속 팔고 돌아다니는 사람일 가능성이 커요. 아니면은 뭔가 사업의 방법이 잘못된 거야. 어떻게 해야 되죠? 스폰서하고 상담하세요. 빨리 고치셔야 돼요. 그거는 아시겠죠? 전혀 경영지표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회사가. 그럼 그 문제 회사에서 찾지 말고 어디서 찾아야 되죠? 나한테서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물 한 모금 좀 먹고 시작할게요. 어우.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이게 다 너무 초롱초롱하게 보셔서. 자, 뭐 직급수당이에요. 판매사 직급수당인데 총 20% 중에 누구한테 배정을 해놨죠? 판매사한테 절반을 준대. 근데 판매사라는 게 최고 직급자가 아니고요. 제일 첫 번째 직급이에요. 그러니까 이 회사의 CEO의 마인드를 대부분 네트워크 마케팅의 CEO는 입으로만 떠들거든요. 숫자를 보면 다 엉터리야. 경영지표도 개판이고. 여러분들 제가 하나만 좀 더 뭐 시간을 저한테 더 주셨으니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다단계 회사가 지금 금융감독원에다가 재무제표 올렸죠. 그거 아무나 올릴까요? 전국에 있는 다단계 업체 허가받은 업체가 135개예요. 실질적으로 금융감독원에다가 재무제표를 올리라고 그러니까 그 법으로 이렇게 정해놓은 거는 자산이 300억 이상이어야 돼요. 이런 법률이 굉장히 세요. 그러니까 외감법이라 그래서 그게 굉장히 센데 거기에 이름도 못 올린, 거기에 재무제표도 못 올리는 회사가 애터미를 씹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어이없는 게 아니라 어이없죠. 저는 속으로 저게 금융문맹이다. 금융문맹. 아니 거기에도 못 올릴 정도라는 거는 지금 재무제표 사실 형편없다라는 얘기거든요. 파악도 못하는 거야 지금. 근데 적어도 이 애터미라는 회사는 거기 올리고 있잖아요 지금. 올리고 있는 회사 많아요.
올리더라도 다 재무제표, 경영지표가 엉망이야. 근데 애터미 같은 회사, 제가 솔직히 이제 개인적으로 이 자산을 그 관리를 해주시는 분들한테 애터미 재무제표 보여주잖아요. 뭐라 그럴까요? 아, 이런 회사가 어딨냐 그러면서 네가 발견해낸 거니요. 아, 아니라고, 이런 회사가 있다고. 그거 뭐니요? 그럼 애터미라 그러면 다 에이 뭐야 다단계 회사야 그래요. 근데 왜 이렇게 재무제표가 좋아라고 다 놀래세요. 거기 한 주당 얼마 정도를 벌어들인다는 것까지 나와 있거든요. 정말 대단한 회사예요. 그런데 이 지급수당의 20%의 절반인 거를 또 밑에다 배정을 해놨대. 볼까요? 지급수당. 이거는 한 달, 마감이 있어요. 한 달에 2번씩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특별 보너스라고 생각하시는 게 제일 빠르실 거예요. 그래서 보름에 얼마? 매달 1일부터 15일까지 내 좌측이 총 글로벌 다 합쳐서 250만 포인트, 오른쪽 다 합쳐서 250만 포인트가 되면 얼마? 나한테 추가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45만 원에 직급수당을 드릴게요 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직급수당을 타기 전에 앞에 배웠던 무슨 수당도 타죠? 후원수당도 타죠. 그것도 한번 계산해 볼까요? 요 250만을 제일 최소 후원수당인 30대 30으로 한번 나눠볼게요. 이거 30으로 나누면 어떻게 되죠? 8번 정도죠. 그러니까 후원수당 30대 30을 8번 타면 되죠. 그러니까 6만 원으로 계산해 볼까요? 그러면 45만 원 더하기 얼마? 48만 원. 그래서 이거 더하면 얼마죠? 대략 93만 원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100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며칠에 타는 거죠? 1일부터 15일. 근데 16일부터 말일까지 한 번 더 이렇게 한다. 곱하기 2 하면 어떻게 되죠? 거의 한 180에서 200 정도가 된다예요. 다시 한번 그 화면 보여주시겠어요? 그렇게 해서 여기 지금 평균 수당이라고 나 있는 건 직급 수당만 얘기를 한 거예요. 판매사의 직급 수당은 15일 동안에 플러스 마이너스 45만 원입니다 라고 돼 있는데, 자, 이거 제 파트너사님이 실질적으로 이번에 타신 수당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5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좌측 합계가 얼마죠? 320만. 오른쪽 합계가 600만이죠. 그러니까 이거 넘었어요, 안 넘었어요? 넘은 거죠. 이걸 넘어서 이런 사람들은 후원수당을 더 맞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5월 1일부터 오늘까지 수당 얼마 탔나 봤더니 아직 한 달이 다 마무리가 안 됐죠. 두 번의 후원수당이 더 남아있지만 159만 원 세금 떼고 저 정도를 탄 거예요. 자, 이제 월말까지 간다 그러면 저기서 수당이 더 늘어나겠죠. 200만 원 넘을까요, 안 넘을까요? 당연히 넘어가겠죠. 근데요, 제가 이분 거를 왜 보여드렸냐면, 최근에 이분이 이제 저한테 기뻐서 이제 그 나이 연세가 좀 있으세요. 톡을 보내셨어. 자기 오토 판매사가 됐대. 오토 판매사라는 건 이 판매사를 1년에 12번 유지를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중요한 건 얼마 만에 됐을까요? 얼마 만에? 7년 만에 됐어요. 7년 만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보시면 애터미 돈 막 빨리 된다라는 거 많이 보시죠. 뭐 저희 아버지 같이 막 신화적으로 빨리 되신 분도 있는데, 저는 뭐 그런 것도 좋지만 이런 분들을 되게 존경해요. 7년 만에 이제 200만 원이 된 거예요. 근데 200만 원이 됐는데 7년 만에 200이라는 가치가 없나요? 이거 잡이 아니에요. 비즈니스예요. 여러분들 그 지금 이자 한번 계산해 보실래요? 요새 금리 많이 올랐죠. (1년에) 1년이란다. 1년에 1억을 은행에 빌리면 요새 이자 어떻게 되죠? 금리? 몇 프로예요? 요새 금리 많이 올라서 뭐 주택담보대출이나 이런 거 얼마 되나요? 그냥 예를 들어서 그냥 우리 한번 5%라고 해볼게 내가. 2% 안 돼요? 2%? 2% 할까요? 그럼 얼마죠? 한 달에. 한 달이면 한 20만 원 되죠? 20만 원. 그런가요? 이자가? 그 200만 원이면은 몇 억 빌린 거예요? 10억 빌렸죠. 난 좀 싸게 계산해 주고 싶었는데 10억에 2%면 200만 원인가요? 한 달에? 그럼 월 200을 애터미에서 차고 있다라는 건 저분은 얼마 빌린 거죠, 은행에서?
10억 빌린 거죠. 가치가 이렇다는 얘기예요. 저 200만 원이라는 돈이 만약에 여러분 내가 그냥 지금 은행에서 10억을 빌려왔어. 그래서 맨날 이자를 200을 내야 돼. 근데 200이라는 돈이 만약에 시스템 소득으로 애터미에 계속 들어와. 그럼 평생 이 돈 갚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 갚을 필요가.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1억을 숫자 세는 게 빠를까요? 버는 게 빠를까요? 자,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10억 빌리는데 얼마 걸렸죠, 이분? 7년 걸렸죠. 오늘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계산기로 한번 계산해 보세요. 제가 그 작은 문제 하나를 내드릴게요. 차승원 씨가 뭐 드라마에서 1억을 버는 게 빠를까, 세는 게 빠를까라고 그랬어요. 입으로 숫자를 세는 거야. 여러분들 1억을 1부터 1억까지 숫자 세는데 얼마 걸릴까요? 얼마 걸릴까? 12년 걸려요. 농담인 것 같죠? 세보세요. 1초에 1씩 셀까요? 처음엔 빠르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막 세죠. 근데 언제부터 느려지죠? 만 단위까지 가보세요. 11,111, 11,112, 11만 1,111 이렇게 느려지죠. 그 1초가 넘어가요. 근데요. 1초 걸린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1초. 숫자 하나당 1초.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회사에 출근하셔서 9시부터 6시 퇴근할 때까지 숫자를 세는 거야. 밥 안 먹고. 이거를요, 계산하죠. 60분으로 계산하고 60초로 계산하면 정확하게 10년 정도면 1억을 세요. 휴가 가고 다 계산하죠. 12년 정도가 걸립니다. 휴가 가시면. 근데 10억 빌리는데 월 200만 원의 수당을 애터미에 올리는데 몇 년 걸렸다고요? 박수 쳐줘야죠. 빨리 돈 안 돼도 되고 7년이 걸려도 좋고 6년이 걸려도 좋고 5년이 걸려도 좋다니까요. 바꿔야 돼 생각을. 이거 7년 이분이 200만 원 번다 그래서 늦은 게 아니야. 지금 1부터 친구가 만약에 애터미를 거부하죠. 얘기하세요. 너 지금부터 1부터 1억까지 세라고. 내가 빠른지 네가 빠른지 한번 보자 그러세요. 분명히 여러분들은 평생 안 갚아도 될 시스템 소득을 전 갖게 될 거라고 확신을 해요. 네. 볼까요? 그래서 뭐 넘어갈게요. 직급수당, 세일즈 마스터부터 다이아몬드, 샤론, 스타, 로얄, 크라운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중요한 거는 이렇게 뭐 각각의 승급을 하실 때마다 현금을 100만 원 준다. 샤론 되면 200만 원 준다. 저는 스타 마스터라 1000만 원의 그 해외여행권 받았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로얄 될 때 보니까 매달 렌트비 100만 원이 나와요. 차량 렌트비 100만 원이 나오고 그 다음에 현금 5천만 원의 유럽 그 직계가족 여행권이 나오고 이 제가 파란색으로 두근두근하게 해놓은 거는 매달 나오는 돈이에요. 한 번만 주는 돈이 아니라. 이 돈이 또 상당해요. 매달 로얄 마스터가 되면 얼마가 나오죠? 예, 품위 유지비 월 200만 원이 나오고요. 크라운 마스터가 되면 품위 유지비 500만 원을 줍니다. 그런데 일시금으로 현금 3억 원을 드려요. 그 다음에 임페리얼 마스터가 되면 일시금으로 얼마 드리죠? 10억을 드려요. 그 다음에 후원 활동비 얼마 주죠? 1000만 원, 오피스텔비 250, 개인비 설급 150, 운전기사 월급 200 해서 총 1600만 원을 매달 드려요. 저희 고모가 임페리얼 되셨을 때 일시금 나오는 10억을 기부하셨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이 그래요. 2억 정도만 내면 되지 않냐고. 근데 왜 10억 줬을까요? 이런 어마어마한 돈이 계속 나오잖아요. 소득세 5월에 신고하죠. 이런 고소득자는 6월에 신고하는 거 아시죠? 한 달 더 시간 주는 거. 15억, 25억이에요, 신고하는 게. 한 집안에서. 그러니까 한 달 더 시간 준다고요, 국세청에서. 자, CEO의 박한길 회장의 마인드를 또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판매사한테 10% 준다 그랬잖아요. 그쵸? 다이아몬드 마스터한테는 몇 프로 주죠? 5%. 샤론 로즈 마스터한테는 7%. 2% 더해서 이 샤론 로즈 마스터부터는 이 전 단계 다이아몬드 마스터 5%도 손을 댈 수가 있고 샤론 로즈 마스터 2% 해서 7%를 가져가요, 사실. 그렇지만 이 판매 사건은 손 댈 수 있다 없다? 이걸 못 되게 해놨어.
그러니까 생각 없이 짠 건 아니라고, 분명한 건. 박한길 회장님이. 그 다음 단계. 스타마스타는 다이아몬드, 샤론, 스타 거를 다 가져가지만 판매사 거 손댈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그렇게 해서 쭉 올라가면 이제 어떤 그림이 나오냐면 최고 직급자인 임페리얼이 가져갈 수 있는 거는 10%예요. 총. 이 최고 직급자의 10%하고 판매사의 10%는 어떻죠 지금? 같죠. 박한길 회장은 판매사라는 직급하고 임페리얼이라는 직급하고 어떻게 보는 거죠 지금?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상 플랜을 볼 때 CEO의 마인드를 읽으셔야지 기술적인 부분은 보지 마세요 사실. 컴퓨터가 다 알아서 계산을 해줍니다. 아셨죠? 네, 이제 오셨으니까 이제 급하게 마무리를 할게요. 잠깐만요. 틀어주세요. 네, 이것도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 30년, 40년 된 그 해외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의 최고 직급자가 아직 안 나온 거 아시나요? 일부 회사에서. 왜 안 나왔죠? 안 나온 게 아니라 최고 직급자를 계속 만들어내. 직급을 만들어, 위에. 예를 들면 저희 CBO 임페리얼 마스터 나왔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뭐 더블 임페리얼, 트리플 임페리얼을 계속 만드는 거야, 직급을. 그러니까 못 나와. 그런데 그걸 만들었다라는 건 그 사람한테 수당 더 어떻게 해드린다는 거죠? 더 준다는 거잖아요. 근데 애터미가 이제 임페리얼 지겨요 이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임페리얼 그 위에를 만들어야지 원래는 일반적인 회사인데 뭘 만들었죠? 판매사보다 더 낮은 월 100만 원을 받는 뭐? 샘세일즈를 만든 거예요. 이 회장의 마인드가 더블 임페리얼을 만든 게 아니라 뭘 만들었다고? 세미세일즈 만들었다고. 100만 원. 더 쉽게 애터미에 도전하세요. 지금 어려우니까 부업으로도 도전하십시오.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마인드가 좀 닿으시나요? 닿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제 거 작년 11월 제가 수당 받은 거 1,400만 원, 저희 아버지가 받은 거 1억 3천입니다. 많은 분들이 잘 된 것만 보여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2월달 날짜가 짧은 걸 갖고 왔어요. 제 거 1,400만 원, 저희 아버지 거 날짜가 짧아서 조금 줄어들었죠. 저는 오히려 50만 원이 저 때 더 올랐어요. 날짜가 짧았지만 저희 아버지는 1억 1천 받았고요. 이거는 이제 5월달 거예요. 5월 22일까지 저는 1,000만 원이 넘게 들어왔고 아버지는 이미 1억 1천이 넘었습니다. 그렇지만 저에게는 아직 이순신 장군님처럼 두 번의 후원수당이 더 남아있거든요. 대략 아까 저의 하이 매출을 보여드렸으니까 이달에 제가 얼마 타실지 계산하실 수가 있겠죠. 어마어마한 수당을 받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3년 전인가부터 그 회사에서 연봉을 받아가는 사람이 몇 명인지를 표시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첫 번째, 제일 많이 받아가는 사람. 연봉 1억 원 이상을 받아가는 사람이 426명이라고 돼 있죠. 일반 기업에서 여러분 삼성이 됐던 어느 대기업이 됐던 연봉 1억 받는 사람 저렇게 많은 회사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못 보셨죠. 이 연봉 1억을 받아가는 사람들이 최소 1인당 2억 4천만 원씩을 받아갔다는 평균 수당까지 나와 있어요. 지금 보시면 월 100만 원부터 50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받아간 사람이 3,456명, 월 100만 원부터 200만 원까지 벌어가는 사람이 2,000명이에요. 직원이 아니잖아요. 생필품만 바꿔 쓰는 돈으로 이렇게 해놨다라는 거잖아요. 애터미에서 수당을 받아가시는 분들 34만 명, 수당을 안 받더라도 물건만 사시는 분들 320만 명, 토탈 합해서 360만 명. 국내만 따졌을 때요. 국내만.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입니다. 전년도 거. 전전년도 2020년도 거예요. 어떠세요? 대박이지 않나요? 아까 제가 엔가 올라갈 때 얘기를 했죠. 이 비율 보시면 돼요. 점점 애터미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 비율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만. 근데 아직 해외가 그렇지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저게 전 세계가 전부 다 애터미처럼 90% 이상이 물건만 소비한다 그랬을 때는 그러니까 그때 다시 올라가요. 아시겠죠? 애터미 엄청난 비전이 아직 쓸만한 카드가 무궁무진한 회사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 로얄 마스터 승급 여행 유럽 사진이에요. 어때요?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분 있나요? 다 아시는 분이고 이때 로얄이셨던 분들이 지금 다 뭐죠? 임페리얼이죠. 여기 지금 임승택 크라운 마스터님이 이번에 뭐가 되셨죠? 임페리얼 승급하셨어요. 아마 다음 달 승급식 때 보실 거예요. 이제 13호가 또 나왔죠. 다 한 분의 낙오도 없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다 성공하고 계세요. 이때 당시에 이제 이분들의 자녀들이 이 루브르 박물관 앞에서 사진 찍었고 여기 이분이 회장님이세요. 오른쪽 세 번째. 어때요?
연봉 2억을 받는 사람들 같으세요? 다 어려워 보여요? 솔직히 어려워 보이죠? 다 어려웠어요, 진짜. 유럽 여행을 갔는데, 자, 요 생수, 물을 돈 주고 사먹는 거라고 하니까 다들 충격을 받으셔서, 그때 막 빚 갚기 바쁘셨거든요. 이 빈 물통을 갖고 다녀, 계속. 식당 같은 데 가면 물을 이렇게 하는 거야. 회장님이 열받으셔가지고, 다 돈 주고 사먹으라고. 그랬는데, 그분들이 다 어떻게 됐죠? 아까 요 사진에서 이 자녀들인 거예요, 이제부터가. 미국 여행 크루즈, 알래스카 크루즈 여행 갈 때 자, 이제는 턱시도나 뭐가 예의인지는 이제 좀 아는 것 같죠? 다 저희 아버지랑 그 파트너분들, 저희 가족입니다. 이거는 제가 스타마스타가 돼서 아버지한테 보답을 한 거죠. 아들이 승급 여행을 가서 부모님을 초대한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저기서 이렇게 울먹거리시면서 평생을 내가 승급해서 내 승급 티켓으로 자녀를 데리고 왔는데 아들의 여행을 따라오니까 오히려 더 어떻다? 기분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괌에서 찍은 사진이고, 이제 뭐 제주도 여행을 가도 이렇게 작가분들 불러서 이렇게 스냅 사진 좀 찍어달라고 해서 기록을 남기고 있어요. 제주도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이거 아버지가 요트 사고 싶다 그래서 한번 타봤습니다. 저거 사실 것 같아요. 저희 고모는 10억을 받자마자 사랑의 열매 10억을 기부를 했고, 회장님이 거기에 1억을 던져서 11억을 기부를 하셨습니다. 저희는 이제 뭐 이렇게 같이 애터미를 하는 가족이고요. 저희 어머니는 평생 아버지만 뒷바라지 하시다가 50이 넘으셔서 목사님이 되고 싶은 꿈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목사가 되고 싶다 그래서 아버지가 다 후원을 해주셔서 뭐가 되셨죠? 예, 재작년에 목사님이 되셨어요. 10년 넘게 걸리셨어요. 초등학교밖에 그 졸업장이 없으셔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 다 검정고시 패스할 때까지 지원을 해주셨고요. 그냥 교회, 그냥 일반 이런 신학대학교를 간 게 아니라 광진구에 장로신학대학 가시죠. 거기 들어가셔서 맨날 교사님한테 혼나시면서 장로신학대학원까지 나와서 되신 거예요. 온 집안이 다 잘 됐죠. 일요일날 이렇게 강의하러 간다니까 일요일날 강의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교회 갔다 와겠습니다 하고 이제 나왔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완수 목사하는 거 승급식이에요. 목사 안수시. 죄송해요. 이렇게 한 거고, 이렇게 저희 가족은 이제 애터미를 통해서 많은 수당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워런 버핏이 한 얘기로 마무리를 지을게요. 워런 버핏은 여러분 잘 아시죠? 11살 때부터 굉장한 인사이트를 가지고 투자를 시작을 했죠. 평생을 투자를 했어요. 근데 이 워런 버핏이 만든 회사가 뭐죠? 버크셔 해서웨이입니다. 주식을 사고 싶어도 한 주에 의결권이 있는 클래스 A 주식이 5억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할 수가 없어. 주식을 사서 같이 워런 버핏한테 투자를 하고 싶어도. 근데 워런 버핏이 매년 자기가 한 해 동안 어떻게 투자했는지 그 보고 주주 서한을 연초가 되면 보내죠. 그래서 그 책을 너무 이제 그 주주 서한을 씹고 아주 지혜가 들어가 있게끔 써서 그걸 모아서 책으로도 이렇게 나와요. 근데 작년 한 해 동안 한 자기의 그 주주 서한을 올해 2월 3개월 전에 이제 내보냈거든요. 근데 그거를 보고 전 참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조금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자기가 의례적으로 평생 동안 살아온 얘기를 마지막에 써놨어요. 고맙다라고 하면서 11살 때부터 투자를 시작을 해서 자기가 투자로 돈을 젊은 시절 때 많이 벌고 있는데 항상 마음이 공허했대요. 돈을 버는데. 그러다가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회사를 창업을 했고 사람들의 힘든 와중에 자기한테 투자를 했던 돈 있죠. 그거를 불려주는 거를 보고 그 사람들이 막 기뻐하죠. 그 얼굴을 보니까 내가 드디어 무슨 일을 했는지를 알았대요. 이 일이구나 하고. 그런데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수억 원씩 자기한테 이 힘들게 번 돈을 맡겨주는 이 사람들한테 대해서 굉장히 겸손하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어떻게?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그 심정으로 여러분들이 나한테 돈 맡긴 걸 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을 파트너라고 생각을 하고 항상 내가 뭔가 의사결정을 할 때 누구 생각한다? 여러분들을 생각을 하고 늙은이한테 일을 시켜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하고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대단하죠. 스폰서랑 파트너를 어떻게 대해야 되냐?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같이 하신다는 마음이었으면 좋겠어요. 자, 옆에 있는 분들 보고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애터미 합시다 한번 얘기해 볼까요?
만약에 지금 표정이 1년 뒤 무실작자로 난 탈퇴해서 갈 거예요, 이런 표정이라 그러면 오늘 끝나고 밥 사주시면서 잘 풀어드렸으면 좋겠고, 진짜 죽음이 여러분들을 갈라놓기 전까지 어떻게 해야 되죠? 애터미에서 성공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우리 박한길 회장님은 저기 워런 버핏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죠. 왜냐하면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더라도 그 다음 생까지도 지금 회원들한테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워런 버핏이 보다 회장님이 더 뛰어나신 것 같아요. 애터미에서 여러분들 모든 기회를 잊지 마시고 다 성공하실 때까지 정상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